안녕, 연아민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일 거예요. 작년 2019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실제 우리 선배님들이 쳤던 시험지예요. 자, 우리 출제 경향이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될지, 자,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1등급 아니 100점을 맞는 기회로 삼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덕원고등학교 시험에 자, 서술형 100% 중간고사 소문 익히 들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쳤던 시험지를 통해서 자, 100점으로 출발합시다. 고! 고! 자, 시험지는 총 6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8문항이 있습니다. 배점은 자, 높은 거, 낮은 거 뭐 다양한데 자, 마지막 문법이 50점 배점이 달려 있다는 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자, 5번서부터 8번까지는요. 다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페이지부터 자,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될지 실제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이수익의 결빙의 아버지와 나이덕의 모디의 잠. 자, 외부 지문입니다. 자, 우리 도공고 친구들은 국어 미래 N 국어 상교과서를 쓰게 될 건데요. 자, 이때 시험 범위가 작년은요. 1단원과 5단원 문법이었습니다. 자, 1단원은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문학의 서정갈래인 시와 서사갈래인 소설, 극갈래인 우리 희곡이 하나 나와 있었고요.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수필이 교술 장르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시와 나시는요. 내부 교과서에 나온 지문이 아니에요. 자, 근데 두 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시의 공통점은 바로 부성애를 소재로 다루었다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실제로 결빙의 아버지와 모디의 잠만 분석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페이지 2-1과 2-2로 이루어져 있어. 아까 선생님이 8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자, 그럼 사실 2-1과 2-2를 나누면 결국은 몇 문제야? 자, 벌써 9문제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죠? 자, 나중에 선생님이 꿀팁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요. 이 덕원고등학교 배정받은 친구들은 자, 얼마만큼 글씨를 좀 예쁘게 빨리 적느냐가 자, 좋은 배점, 고득점을 얻는 관건일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인물 간 갈등 구조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작성 방법에는 1번과 2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태준의 돌다리는요. 굉장히 좋은 갈등이 나와 있는 작품이에요. 자,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혹은 정신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아버지와 물질적이고 실용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들과의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을 다룬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제는 매우 좋은 시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A와 B에서 서술자가 아들의 말과 아버지의 말을 서술한 방식의 차이를 서술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 우리 수업 시간에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자, 바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에요. 자, 성격 제시 방법이라고도 하고 내면 제시 방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 성격 제시 방법에는 텔링이라고 하는 말해주기 방법이 있고요. 쇼잉이라는 극적 제시 보여주기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문제는 이 말해주기와 보여주기라는 성격 제시 방법을 모른다면 이 문제 그렇죠.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문학의 기초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2-2번 배점 5점 문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쪽 이강백의 파수꾼은요. 우리 미래인 교과서 1단원에 있습니다. 자, 이강백의 파수꾼 굉장히 시대를 잘 반영하고 쉽지만은 않은 작품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학원에서는 사실 본문이나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매우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인물 간 갈등 구조를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라라고 했는데 단순히 자, 아까 우리 2-1번에 나와 있었던 갈등만을 다루는 문제는 아니에요. 작성 방법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 다가 자, 이 글에서는 파수꾼 다와 촌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뭐 자,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중략 지나면 촌장이 또 나옵니다. 자, 작성 방법에 다시 1번으로 들어가서요. 파수꾼 다가 진실을 알게 된 계기와 진실의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자, 학원 다니면서 3-3번 문제 1번 틀린다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 대신에 굉장히 많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2번 보시면 이리떼와 흰 구름을 각각 활용해서 촌장과 파수꾼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작품에서는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파수꾼 다라는 인물과 자 촌장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됐어. 자 처음에는 이 파수꾼 다는 갈등이 심해요. 자 그런데 뒤로 가서는 어떻게 된다? 이 촌장이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파수꾼 다가 회유당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중심인물 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리떼라는 중심 소재와 흰 구름이라는 중심 소재가 매우 중요한 상징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다는 거. 자, 왜냐하면 지금 이 3번 문제는요.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은 1번과 2번 수업 중에 충분히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업만 열심히 듣는다면요. 자, 우리 그러면 4페이지로 넘어가 보고 자, 4페이지는요. 통곡할 만한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조금 실수를 하셨어요. 자, 이거 어떡하니? 정약용에 통곡할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 안타깝게도 정약용이 아니고 자, 선생님 학원 이름이 뭐예요? 연암국어학원이죠? 자, 연암국어학원은 왜 선생님이 연암이라고 했었을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상가이자 작가의 이름의 호입니다. 자, 바로 누구죠? 바로 연암 박지원입니다. 저건 학교의 측에서의 조금 실수입니다. 자, 정약용에 통곡할 만한 자리가 아니고요. 자, 바로 누구다?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입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단순 실수로 넘어가 주고요. 자,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는요,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 두드려지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워 보이시겠지만은 교과 내 지문입니다. 1단원에 있는 지문이라서 충분히 여러분들 선생님과 꼼꼼하게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우리 5번부터 8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선생님 빨간색으로 적어볼게. 총 배점이 몇 점이냐? 바로 50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점 배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문학을 아까 봤어. 문학은 1단원이 문학이가 들어가고 5단원이 문법이 들어가요. 그런데 1단원에 보면 네 갈래로 나누어져서 아까 서정, 서사, 교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문법은 두루두루 해서 두 개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라는 발음에 관련된 거, 한글 맞춤법이라는 표기에 관련된 건데, 자, 문학은 네 개가 다 들어갔거든. 그런데 문법은 요 하나 들어갔어. 하나 들어갔는데 여기서 배점이 몇 점이라고요? 50점이고 문학은 아까 외부 지문까지 포함해서 겨우 50점이었어. 자, 그러면 문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느껴집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도건고등학교 문학 어렵다, 문법이 어렵다고 소문이 잦아요. 그죠? 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친 단어의 발음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고. 자, 이것도 사실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함께 서술하라는 말을 했어. 자, 채점 기준 국외음화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고 보기 1번 국외음화에 관한 설명이 너무나 친절하게 나와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나는 벽에 붙인으로 발음됩니다. 자, 우리 연아민들 요거 다 알고 계시죠? 자, 2번은요 나나치. 자, 국외음화 들어가 있고요. 자, 1번 2번 둘 다 국외음화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2번 문제를 보면 야, 이거는 니은첨 이거는 이제 음절의 끝소리도 들어가 있고 비음화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3번 바치랑입니까? 아니죠. 반니랑입니다. 자, 3번 정답 아닙니다. 자, 반니랑 수업 중에 배웠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자, 니은 첨가 들어가서요. 밭 플러스 니랑이 되고요. 밭에 있는 티읕이 자,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나서 디귿으로 바뀌면서 자, 마지막으로 비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발음은 반니랑이 돼요. 자, 언뜻 보기에는 그렇죠. 국외음화 조건이 되는 것 같지만 이랑이라는 자, 요 뒤에 있는 어근이 실질 형태의 소이기 때문에 국외음화의 조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국외음화는 형식 형태수를 만나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4번에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묻히고가 나왔습니다. 자, 언뜻 보면 국외음화 못 찾습니다. 자, 그런데 축약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묻히고 라는 자음 축약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티읕과
의미 없는 이가 만나서 최종 발음 묻히고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는 5번 문제를 통해서 단순 국외음화 문제만은 아니구나. 자, 얘가 국외음화를 되려는 걸 알려면 미리 우리가 축약이 그렇죠.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도공고등학교 시험의 출제 유형이에요. 자, 언뜻 보면은 쉬운 문제가 돼도 안에 들어가면 복합적인 문법 이론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다 같이 볼게요. 6번 문제도 15점 배점인데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기 보시면 세 가지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한 문제로 보겠어. 그죠? 자, 그리고 1번, 2번, 3번에 보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의문의 변동 네, 없습니다. 자, 흥밀로 발음된 요 단어 보세요. 얘도 리을 기억 중에서 리을이 없어져요. 자, 음군 단순화라는 자, 첫 번째 하나 일어났죠? 자, 그리고 여기 니은이 생겼잖아. 그죠? 두 번째 니은 첨가도 일어났는데 끝이 아니에요. 닐 사이에서는 흥닐이라는 최종 발음 비음화까지 3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또한 3개가 일어났어요. 자, 음절의 끝소리로 첫 여름 되고요. 니은 첨가 현상으로 첫 여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음화까지 일어나서 첫 여름이 되고요. 자, 3번이 우리 음의 변동 2개가 일어났어요. 발야구 니은 첨가 현상 그리고 발야구 이음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절대로 쉬운 지문 아니라는 겁니다. 자, 6쪽입니다. 6쪽에 7번과 8번 문제 있습니다. 채점 기준 한번 살펴보면은 자, 표준 발음법 각각의 항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라고 했어. 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리고 23항, 4항, 5항, 26항, 7항까지 해서 자, 요 지문은 여러분들이 하필이면은 가장 어려워하는 어디다? 네, 맞습니다. 겨우마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보기 2번을 보도록 하세요. 자, 덕원고등학교가 매우 즐겨서 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연암국어 쪽지시험, 문법시험을 통해서 많이 겪어봤겠지만 자, 보세요. 단어들이 몇 개예요. 자, 여러분들은 보면서 이 단어 중에서 익숙한 단어들 되게 많다. 그죠? 우와, 단어 몇 개야? 이렇게 넘어간다. 그죠? 이 단어 눈으로 바로 탁탁탁 어떤 의문의 변동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7번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은요. 보기 1번이 기출이에요. 자, 수능 기출은 아니지만은 모의고사 기출이고 자, 이 모의고사 기출은 여러분들이 풀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문 자체도 다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자, 게살구 얘는 괜찮거든요. 근데 총무과라든지 혹은 만두국 실제로 여러분들 가게 한번 가봐봐. 만두국 밑에 사이시옷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장맛비도 발음하기 어렵죠. 그죠? 허드렛들도 그렇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보기 2번요. 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학원에서 문법 시험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려운 고난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이론들은 학원에서 수업 중에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서 더공고 시험 100점 맞을 수 있는 꿀팁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나니까 더 무섭다. 그죠? 자, 더공고등학교 정보 꿀팁 두둥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공고등학교는요. 자, 뒷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다? 문법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 자, 문법의 난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개념은 철저. 그리고 예시를 다양한 예문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렵고 까다로운 자, 이 어려운 단어는 어려워서 그렇고 까다롭다는 것은 의문의 변동이 2개 이상 일어나는 단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어들을 예를 통해서 정복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공고 친구들이 연암을 다니고 있는 다른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학원에서 배우는 문법 난이도와 학교 난이도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더공고 정복의 꿀팁 두 번째 문학의 무엇을 잡자? 기본 이론을 잡아놓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2학년에 올라가도 똑같아요. 자, 문학의 기본 이론 어떤 거냐고요? 갈등의 유형 어떤 걸까요? 혹은 자, 이 갈래의 성격은 어떤 건가요?
혹은 성격 제시 방법은 어떨까? 혹은 전개 방법은 어떨까? 혹은 표현 방법은 어떨까? 등등입니다. 두 번째, 문학은 어떻다? 기본 이론이 중요하다. 자, 기본 이론을 알아놔야죠. 여러분들 외부 지문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3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부터 집중. 자, 3번 문제는요. 3번 꿀팁은요. 우리 글씨 훈련하자라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도공고등학교 친구들은 서술형 100% 시험이다 보니 글씨를 어떻게 두 가지 빨리 써야 돼요. 자, 빨리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제발 가독성 있게 적어달라 이거예요. 자, 아무리 빨리 적더라도 채점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뭘 적었는지 모른다면은 배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글씨 훈련 첫 번째, 빨리 가독성 있게 해달라.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문장의 형식으로 뭐하는 마무리하는 훈련을 제발 해달랍니다. 자, 물론 시험 전에 선생님과 훈련을 할 건데요. 우리 글씨 훈련에 하고 나서 귀한 시간 쓰기 너무나 아까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간이 조금 있을 때 미리 글씨를 써서 자, 이렇게 글씨를 자꾸 쓰는 훈련을 하면은요. 문장 형식을 마무리하는 훈련을 하면은 단어력, 어휘력, 표현력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 훈련, 자, 단어로 쓰지 말고 문장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선생님 당부를 좀 해도 될까? 문법 난이도 높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2번 문학의 기본 이론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외부 지문 대비됩니다. 자, 우리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라서 외부 지문이 2개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여러분 선배님 아무나 도공고 2학년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2학기 기말고사는 외부 지문이 내부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자, 3번 제발 문장 형식으로 종교를 짓는 글씨 훈련을 해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연암이 제시하는 꿀팁 3가지였습니다. 자, 내신 1등급 수능 1등 후보라는 유일한 길 연암국어학원의 원장 김선영이었습니다. 조만간 만납시다.